기업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CM을 아시나요? 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게 한 30번 넘게 이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참 많은 직무들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거의 초반기에 했던 업무가 이제 SCM 쪽, 물류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SCM, 물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길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SCM 쪽 강의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장표입니다. 장표고 이제 SCM이라 그러면 이제 상당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좀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언뜻 물으면 SCM 뭐냐 물으면 뭐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다라고 정도는 알 수는 있고 또 뭐 공급 사성말 관리다 뭐다 뭐 해가지고 뭐 알고 있는데 요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CM이란 뭐냐? 저는 SCP와 SCE의 결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것 같으면 SCM은 SCP와 SCE의 두 개의 밸런싱, 조화를 맞추는 게 바로 SCM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우리는 항상 시장에는 수요라는 게 결국은 뭐죠? 고객이 원하는 양에 또 고객이 얼마를 원하니까 기업에서는 그럼 얼마를 생산해야 될 것인지 소위 말하는 수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죠? 또 그리고 수요를 예측하면 그만큼의 양을 또 공급을 해주는 물류라는 부분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 SCM이 최적화됐다고 얘기한다고요. 이 최적화라는 게 뭐예요? 팔릴 양만큼 생산돼서 제때 제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갖다 주면 되는 게 바로 SCM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안 됐을 때 뭐 좋아지느냐? 재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요. 무재고가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통제할 수만 있으면 재고는 자산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재고 같은 경우가 이제 악성 재고, 체화 재고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 있죠. 결품이라는 게 뭐죠? 결품은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양이 없어서 부족한 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맞아 들어갈 때 재고는 통제되고 결품은 예방된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경영성과이 향상된다. 우리는 항상 상품과 서비스를 삽니다. 그죠? 이쪽에서는 서비스를 빼고 상품만 얘기하자고요. 저 재고 우리가 사는 상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 때 재고 비용, 생산 비용, 인건 비용 이런 것들이 또 마케팅 비용 포함해가지고 모든 비용이 포함돼가지고 우리는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거고 또 일반 소비자는 그 가격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고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재고 비용을 감해서 우리는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재고 비용을 없애니까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 마진은 상승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큰 비용, 물류 비용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이 일단 수배송 비용이 가장 크겠죠, 그죠? 그 다음 큰 게 이제 재고 비용 아니겠습니까?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 또 이제 재고를 처분하는 비용 포함해가지고 이런 재고 비용이 기업한테는 가장 악성 재고로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수요 예측, 시장에서 얼마나 그 물건을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부정하기 때문에 재고는 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재고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경성을 올라간다. 결품 예방, 품절 예방, 결품 예방. 우리는 항상 그러면 압니다. 그죠? 뭐 슈퍼를 갔다 어디 갔다 아우 항상 내가 찾는 게 왜 이렇게 없지? 잘 팔리는 상품은 항상 결품 품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의 예측적 부정. 그러면 결국은 돌아서서 뭐예요? 아이씨 왜 없어 내가 찾는 게 라고 해 고객 불만. 다시는 이 슈퍼 하나. 결품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체, 유통업체는 둘 다 타격이에요. 우리 동네 슈퍼에서는 항상 내 찾는 물건이 없어. 딴데 가야지. 그럼 결국은 나는 가게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가게 입장에서는, 그 슈퍼 입장에서는 나르는 손님 하나를 잃는 거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항상 뭐면 없어. 어느 제조업체 거는.
하면 결국은 다른 거 사야지. 그럼 결국은 제조업체 브랜드를 스위치하는 거라고요. 그 전환된다 그러면 결국은 제조업체 유통업체에서는 결품이 가장 무섭다고요. 근데 결품이 무섭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고를 좀 더 많이 가져오려고 그래요. 한 10개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불안하니까 15개 가져가자. 라는 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좀 더 쌓이게 되고 이게 누적되면 악성 재고 모든 상품은 항상 유통기한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고는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처분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가격 인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기반 기술, 수요와 공급,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IT적인, 시스템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들이고 통합 역량. 이 통합 역량은 이제 이 비즈니스예요. 과거에 이 비즈니스란 말 나온 지가 꽤 됐죠. 뭐죠? 한 2, 3년 좋게 2,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 들었습니다. 직접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 듣지는 못했을 거니까. 그 미국에 아마 어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예측했다고요. 향후 10년 내에 이 비즈니스화 되지 못하는 제조기업은 다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죠? 했다고 하니까 이제 믿는 거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많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2, 30년 전에 이 비즈니스화라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해가지고 뭐 이커머스 온라인 뭐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용어들이 왔지만은 이 비즈니스화 되지 못한 기업들,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못한 기업들, 온라인 전환이 늦었던 기업들, 이 토이즈러스도 대표적이죠, 그죠? 토이즈러스도 자기 자체 온라인보다는 아마존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를 겪었죠. 결국은 온라인은 이커머스의 다양한 수단이고 또 다양한 또 역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제조업체에서 온라인을 하는 이유는 재고를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 재고는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소위 말 밀어내기도 하고 또 프로모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주 가격 판촉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그 쿠폰 붙여서 판매하기도 하는 그 이 비즈니스라는 게그 온라인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SCM입니다. 그죠? SCM은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 그러면 물류란 무엇인가라고 보자고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아까 제가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예측이다, 공급은 물류다라고 했습니다. 물류를 보면 잘 가지고 온다, 잘 가지고 있는다, 잘 갖다 준다.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잘 가지고 오느냐? 우리는 생산, 제조를 하려고 하면 원부자재 업체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업체에서 또 공장에서 창고에서 물류센터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어디서? 물류센터, 창고에서. 잘 갖다 준다? 누구한테? 거래처 또는 고객한테. 아주 심플하죠. 그렇죠? 물류가. 심플한데 여기서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 가져와야 되는지, 뭘 가져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잘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 얼마에 가져와야 될 것인지, 또 언제 갖다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기법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기회가 있으면 물론 SCM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뎁스가 내려가겠지만은 오늘 간단하게 이제 SCM과 물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물리의 역할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갭을 축소해 준다. 물류라는 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상품, 형태가 있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잘 보관하고 있거나 이 역할이 가장 큽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물류의 5대 기능, 6대 기능 해가지고 이제 뭐 포장 있고 하역 있고 뭐 다양한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물류는 생산과 소비의 갭을 축소해 준다라는 역할입니다. 이동시켜야 되니까. 어, 지난주에 이제 슈퍼 가서 귤을 샀습니다. 귤 맛있더라고요. 우리 집 일산인데 일산에서는 귤 생산지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했다 하자고요. 제주에서 생산된 귤을 저는 경기도 일산 슈퍼에서 사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 싱싱하더라고요. 잘 봉헌했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물리의 역할을 사회적인 거리, 공간적인 거리, 시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라는 게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귤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없는 저도 귤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에 거리를 좁힌 거죠, 그죠? 공간적 거리, 제주와 경기도 일산의 공간적 거리를 줄였습니다. 시간적 거리, 귤이 지금 생산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딸기도 생산되고 뭐하고 시간적 거리, 사시사철 감을 먹을 수 있고 꽃감을 먹을 수 있고 귤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적 거리, 이게 이제 보관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류는 생산과 소비의 갭을 축소해준다. 대단한 국가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항상 공약 거는 게 동북아 물류 인프라 구축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국가적인 인프라적인 성격을 지니는 게 바로 물류와 SCM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 꼭 좀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